이번 영상에선 그 보안 관련주 두 개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뉴스를 몇 개를 보고 있는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국 제약사 등을 해킹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했는데요. 그 북한의 징크와 셰룸, 그리고 러시아의 스트론튬 등 세 개가 그 몇 달 동안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저명한 7개 회사를 표적으로 삼아서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한 곳은 이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구 조직이고요.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진단 방법을 개발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게 사이버 공격을 하고 또 일부는 성공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조금 관심들이 있겠죠? 벌써 움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SGA 솔루션즈 이렇게 있고, 그 드림 시큐리티, 한국정보인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SGA하고 SGA 솔루션즈를 설명드리려다가, 제가 딱히 동전주를 좋아하진 않아서 제 성격인데,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제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동전주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종목들도 좋은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동전주를 제외하고 위험성 때문에 하고 한국정보인증하고 드림시큐리티 두 개를 설명드릴 건데, 또 상황도 추세 상향이 되어 있는 상황도 사실은 제일 잘 맞아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국정보인증이에요. 이 한국정보인증은 그 모바일 신분증이라든가 이제 모바일 그 면허증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올해 안에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면허증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 뉴스가 나오거나 좋을 텐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제 그 모바일 신분증 시장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이제 준비 중인데, 여기에도 인증서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그 조금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죠. 그것도 이제 자율주행차도 좀 필요한데, 이 자율주행의 차량용 인증서 개발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 차량 인증서 개발도 앞두고 있고, 비대면 시대에 맞게 또 상점 같은 데 출입할 때 이 신분증이 이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렇게 딱딱딱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되게끔 이렇게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어요. 저는 주식을 할 때 항상 차트,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주식의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국정보인증이 하는 일을 좀 알아봤고요. 일단 추세를 보면 월봉에서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음으로써 대세 하락의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에 그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간다는 얘기는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주식에 급격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격이 크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 주식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게 그 일봉에 있어요. 그 일봉에 보시면 이렇게 황금선을 잘 타고 가죠. 이렇게 황금선을 잘 타고 갑니다. 가다가 언제부턴가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데, 황금선을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잘 안착을 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도요선하고 중간에 딱 갖다 놨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으면 지지선은 여기가 되고 저항선은 여기가 돼요. 1차 저항선이죠. 대량 거래는 예전에 9월 16일 날 이때 한번 터졌습니다. 이 주식의 장점은 연내에 이제 모바일 그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데 이슈가 됐을 때 한 번 더 상승의 여지가 있고요. 이렇게 황금선을 회복해주는 이런 초기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그 3주간의 조정 뒤에
이평선 세 개를 동시에 뚫었고 5선 위에 이쁘게 안착을 딱 했습니다. 음봉으로 떨어지고 양봉 하나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자차 상승이 좀 좋아 보여서 미리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이 손절 라인은 되도록이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면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저점을 이탈하면 이 변곡점을 이탈하면 위험해집니다. 근데 모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돼 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우선위에 잘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볼 수 있고요. 8,9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지수가 좀 받쳐줘야 되겠죠. 원체 지금 코스닥 지수가 기관들이 원체 팔기 때문에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코스피에도 삼성전자만 좋지 나머지 개인 종목들까지 다 좋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좋은데 개인들이 막상 행복한 건 별로 없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시장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쨌거나 또 크게 무너지는 주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은 향후 조금 미래 가치도 있어 보이고 일본에서도 좋은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해킹에 대한 뉴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뉴스가 나오다가 점차 붉어지면서 주식은 저 위에 가게 돼요. 제가 예전에 화이자 관련주 영상을 찍을 때가 벌써 화이자가 날아가기 일주일 전이에요. 그때도 계속 화이자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주목하라고 화이자 영상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냥 날아갔죠, 전부 다. 특히 KPX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같아서. 역시 근데 KPX가 대장주로 올라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한국정보인증을 이렇게 저항 지지선 하나 거놓으면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들을 잘 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이 고점이 새로운 지지선이 됐는데 이렇게 잘 딛고 딱 찍고 금요일에 돌아 나왔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하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지표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에요. 역시 인증 보안 전문 업체고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을 잘 딛고 있습니다. 주봉에서의 패턴은 한국정보인증하고는 약간 틀려요. 주봉에서 보시면 한국정보인증은 이 5주선을 깔끔하게 돌파해서 이제 도로로 가려고 하는 준비 중이고, 이 친구는 황금주선이 20선을 딛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싼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급락하거나 밑으로 쭉 밀릴 거에 대한 영향이 더 적습니다. 보시면 이제 황금주선 깨기도 이제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걸 깨면 주식이 이제 밀리기 때문에 안 깬다고 보는 게 딱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밑에 있는 박스권을 다 잡아먹고 언제부턴가 3주 전부터 이 가격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저가가 3,885원이 되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나가고 있어요. 20주선 황금선 근처가 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황금선을 딛고 위로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 방향성은 일봉에서 정해주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 저점을 언제부턴가 잘 안 깨고 있죠. 저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잠깐 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화이자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드림시큐에서 대표적으로 언택트 관련주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래서 밀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악재나 호재가 있는데 악재에도 밀리지 않고 지지를 잘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바닥이 될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밑으로 이탈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또 어떠한 호재, 엄청난 좋은 호재에도 주식이 못 올라가는 건 더 이상 호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언제부턴가 이 자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자리를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친구가 주봉에서도 20주선을 잘 지키지만 이렇게 지지선하고 황금선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주봉에서 20주선 밑에 있기 때문에 황금일선 돌파, 안착 이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따라서 한국정보인증은 틀리지만 순간 급등이나 이런 거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가격에서 사면 되도록이면 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고, 시간도 투자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설명드린 동국자처럼 모아가는 주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긴 하는데 4,400원대입니다.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지고 황금일선에 안착하고 이렇게 돌아날 확률이 커 보이고요. 저런 해킹이나 이런 보안 쪽의 이슈가 엮이면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 그 거래량이 엄청 약하죠. 보시게 되면 이 매물대가 있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돌파해주는 거래량만 터져주면 이 친구는 여기까지는 단숨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친구예요. 대신에 이슈가 확 터져야 되고 아침에 초반부터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주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타 하시는 분들처럼 그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실리는 걸 순간 쫓아가 사가지고 파는 방법이 있고, 저같이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모아가서 그 수익을 크게 보고 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죠. 급등해서 올라가는 주식은 수익을 빨리 보고 나올 수 있고 순간 1, 20%를 금방 먹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리면 아주 머리 아프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모아가는 스윙 투자는 역시 똑같은 손절의 개념은 있지만 물릴 가능성이 별로 적고요. 또한 여러 번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누리면 15%, 40%, 50%까지 떨어지는데 단 기간이 걸릴 땐 조금 걸립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 급등하는 거에서 5, 6% 먹고 고생하느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도 편하게 5, 6%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스윙 투자가 제 몸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금선건 재상을 주로 매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도 크게 없고 항상 수익이 어느 정도 시장만 받쳐주면 수익이 적당히 보장되고 또 크게도 보장이 돼요. 또 이런 데서 장기 종목할 장기 투자를 하시는 종목이 걸리기도 하고 오래 내비두면 3배, 4배 잭팟이 터지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그 꿈을 꾸는 이라는 말만 해드렸나요? 어쨌거나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살 자리에서 사야 되고 쫓아가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쫓아가서 사면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 몇 번 성공할 수 있어도 한두 번의 실패로다가 수익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 드림 시큐리티하고 한국정보인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해킹의 뉴스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 종목들은 더욱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화이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그때는 별로 안 키고 안 날아갔었는데 나중에 날아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킹에 대한 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주식들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다고 날아간다는 제가 보장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죠?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저는 단순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오늘이라도 뭐 저녁때라도 뭐 좋은 소식이나 또 좋은 종목이 보이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